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샘즈의 최규태 강사고요. 이번에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 과정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반갑고요. 자,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기 앞서서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 수업은 실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교재를 따로 구매를 하셔야 교재에 나와 있는 실습 코드를 참조하면서 실습을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교재를 구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요,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아직 이 교재가 그 오타 체크라든지 뭐 이런 그 최종 검수가 끝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그 완성된 교재의 PDF 파일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전까지는 요 완성되지 않은 PDF로 녹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페이지 번호가 안 맞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교재의 내용을 좀 중심으로 동영상 강의를 시청해 주시고요. 페이지 번호는 무시하셔도 될 것 같아요. 가급적이면 무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실습 환경 1장 내용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실습 환경은 아마 다다음 차시부터 진행하게 될 거고요. 당분간은 그 프레임워크의 개념이라든지 스프링의 특징, 스프링 부트의 등장 배경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릴까 해요. 자, 일단은 여러분 그 스프링 부트는요, 스프링과 부트의 합성어인 거는 알고 계시죠? 스프링 프레임워크와 부트의 합성어.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특징을 모르면,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문법을 모르면 스프링 부트는 당연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프레임워크라는 게 어떤 거고,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특징은 뭔지 잠깐 살펴보고 마무리할까 해요. 자, 프레임워크의 사전적 의미는 뼈대, 구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프레임워크를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한번 보자.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봤을 때 프레임워크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키텍처입니다. 프레임워크 이퀄 아키텍처. 프레임워크는요, 어플리케이션 구현을 할 때 어플리케이션의 골격, 어플리케이션의 아키텍처를 담당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프레임워크로부터 아키텍처에 해당하는 코드를 빌려 쓰게 되고, 우리 같은 일반 개발자들은 뭐를 담당하냐? 아키텍처 위에 사용자 요청을 처리하는 비즈니스 로직만 개발하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프레임워크를 반제품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거죠. 완제품 형태의 솔루션과는 다르단 말이에요. 솔루션은 아키텍처와 로직이 완벽하게 결합된 상태. 그래서 돈을 주고 팔아먹는 게 솔루션이라면 프레임워크는 반제품. 아키텍처만 제공을 하고 로직은 개발자가 직접 추가해 줘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프레임워크는 반제품이고 오픈소스, 무료로 제공되는 게 일반적이다. 프레임워크 중에 이제 스프링이라는 프레임워크를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웠던 거고, 이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이제 스프링 부트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파생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스프링이라는 프레임워크는 어떤 프레임워크일까? 자,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만든 사람은 로드 존슨이라는 개발자예요. 로드 존슨. 자바를 처음 만든 개발자가 제임스 고슬링이죠. 제임스 고슬링만큼 저는 자바 쪽에서는 중요한 사람이라고 봐요. 스프링을 만들었기 때문에. 로드 존슨이라는 개발자가 처음부터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이 로드 존슨은 EJB라고 하는 엔터프라이즈 자바 빈즈. 스프링이 등장하기 이전까지 우리는 EJB를 이용해서 분산 컴포넌트를 만들고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을 구축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EJB가 너무 문제가 많더라 이거죠. EJB를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EJB는 굉장히 복잡해요. 스펙 자체가 복잡해요. 그래서 배우기도 어렵고요. 두 번째는 EJB로 우리가 컴포넌트를 만들었다고 해도 너무나 많은 그 메모리를 쓰기 때문에 EJB는 무겁습니다. 그 무거운 거를
메모리를 많이 쓰는 그 기술을 좀 더 가볍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디자인 패턴, J2E 디자인 패턴이라는 것을 결합했어야 됐고요. 그 다음에 EJB 컴포넌트를 만들었다고 쳐도 실제로 EJB 컴포넌트를 운용하려면 제우스라든지 웹로직, 웹스피어 같은 EJB 컨테이너를 포함하고 있는 와스를 구매를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써먹기도 어렵고 유지보수도 어려운데 비싸기까지 해. 그래서 그런 EJB를 대체하는 스프링이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를 로드 존슨이 만들게 된 거다. 자, 스프링 프레임워크는요, 복잡한 EJB 플랫폼에서 벗어나서 포조를 기반으로 하는, 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나왔네요. 포조. Plain Old Java Object.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포조가 아닌 기술들이 뭐냐면 애플릿, 서블릿, EJB. 자, 이런 기술들은 포조가 아닌 기술들이에요. 포조가 아닙니다. 자, 포조가 아닌 기술들의 특징은 뭐냐면 클래스를 만들 때 복잡하다는 거죠. 복잡한 상속 구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버라이딩 해야 되는 콜백 메소드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 메소드들을 내 맘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거. 메소드 시그니처가 픽스가 돼 있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포조는요, 헬로 월드 클래스를 떠올리시면 돼요. 상속 구조가 없거나 부모가 있다 하더라도 부모 클래스를 내 마음대로 규정할 수가 있는 그런 게 포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포조 형태의 클래스들은 메모리 사용량이 작고요. 그 다음에 심플하죠. 클래스 자체가. 자, 포조를 기반으로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게 바로 스프링이다. 그래서 스프링은 EJB를 대체하면서 등장한 기술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자, 스프링이 시장에서,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저는 이 이유가 매우 중요했다고 봐요. 뭐냐면 스프링 프레임워크는 다른 프레임워크와의 경쟁이 아닌 쉬운 통합, 쉬운 연동을 지향을 했어요. 그러니까 스프링이 등장하기 이전에 뭐 아이바티스라든지 스트러츠 같은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들이 있었거든요. 스프링 프레임워크는 이런 아이바티스나 스트러츠와 같은 스프링 이전에 등장했던 프레임워크들을 쉽게 연동할 수 있도록 연동 모듈들을 지원을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가 가능하냐면 비즈니스 컴포넌트는 스프링의 IOC나 AOP를 이용해서 개발을 해도 화면 개발을 스프링 MVC가 아닌 리액트라든지 스트러처와 같은 MVC 프레임워크를 적용할 수도 있고요. 데이터베이스 연동 부분도요. DB 연동을 스프링 JDBC로 할 수 있지만 마이바티스라든지 하이버네이트를 기반으로 하는 JPA 같은 이런 다른 프레임워크나 다른 기술을 이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을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이 속해 있는 회사의 개발자들의 어떤 기술 백그라운드, 기술 베이스를 확인한 다음에 우리 개발자들이 마이바티스를 잘 쓰네 또는 뭐 하이버네이트나 JPA 이런 ORM 프레임워크에 익숙하네. 그러면 우리한테 익숙한 프레임워크, 우리한테 익숙한 아키텍처를 적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다양하게 우리가 시스템의 아키텍처를 프레임워크들을 결합해서 구성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프레임워크,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인기를 끌었던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제 스프링의 딜레마가 돼버린 건데, 자,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버전업이 될 거 아닙니까? 스프링도 이제 계속 발전을 할 거 아니에요? 개발자들이 이런 요구를 한다는 거죠. 야, 스프링 쪽에서 이런 프레임워크도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 스프링이 뭐 클라우드, 요즘 뜨고 있는 클라우드라든지 뭐 빅데이터라든지 AI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런 프레임워크도 스프링에서 충분히 연동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러다 보니까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점점
지원하는 기술들이 늘어나고 복잡해지고 그러면서 무거워지기 시작을 해요. 딜레마인 거죠. 자, 이런 과정에서 이제 스프링 부트라고 하는 이제 프로젝트가 등장하게 된 건데, 스프링 부트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 거고요.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스프링 부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갈게요.